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좋아졌는데 이 수급이 좋아진 부분은 다른 것보다 이게 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 외국인한테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다, 외국인이 팔았다, 외국인이 나쁜 놈이 다 팔았어, 뭐 주가가 내렸어, 공매도 치고 있어. 사실 그게 인격을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등록된 업체만 수백 개가 넘고, 뭐 인원으로 따지면 뭐 계좌가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몇만 명이 될 겁니다. 물론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한 명처럼 보고 인격을 부여한다? 요거부터가 시장을 잘못 읽는 겁니다. 뭐 요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뭐 수십 개나 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부터 잘못 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많은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요게 뭐 얘네들이 또 사기치려고 사네, 뭐 공매도 하기 전에 파네, 이런 것보다는 이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한국 증시의 비중이 한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 한국 증시 비중이 12%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수치적인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자금 유입이 됐을 때 그 유입 금액의 12% 정도는 한국 증시로 넘어온다. 근데 이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흥국 관련 펀드는 중국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빠지는 금액,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금액 해서 셈셈이가 되는 거고,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이 비중대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흘러 들어오는 이런 거라서, 요 두 가지에 신흥국 펀드, 글로벌 펀드 이렇게 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게 플러스면 외국인이 플러스일 것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것이다. 근데 중국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없애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6에서 3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가 조세 회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면 글로벌 평균과 비슷합니다. 글로벌 평균은 26%입니다. 외국인 평균 비중이. 근데 우리가 36, 37인 것은 조세 회피처에서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은 머리 외국인일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음모론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들어오고 신흥국에 자금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요 조세 회피처의 자금들이 공매도 전에 주가 올려놓고 공매도를 때리는 게 효과가 더 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급도 좋고 해외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에서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단기 랠리를 한 다음에 공매도 재개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거라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시원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주도주가 부진하니까 삼성전자가 못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매수 주체가, 삼성전자 매수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고 대량으로 사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인가?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샀는데, 그럼 평균 단가로 치면 한 85,000원 정도 될 겁니다. 85,000원에서 86,000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물화가 되고 나오느냐. 그래서 많이 나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펀드에 자금 유입돼서 한국 증시를 산다 하더라도 안 올라갑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파니까. 근데 반대로 안 판다라고 하면 자금 유입되는 대로 들어올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과연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는 안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번에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의 투자 성향이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존의 투자자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수급이 아주 좋다면 뭐 단기 랠리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하고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강세 가능성,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면 코스닥이 준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부합을 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순환매의 끝자락에서는 증권주가 상승을 합니다. 보통 예전에 시장 좋을 때는 증권주가 스타트를 끊고 순환매가 돌고 다시 마지막에 증권주 우선주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2번을 올랐기 때문에 증권주의 매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투자 관점에서 그건 이제 한 10수년 전의 얘기고, 요즘은 그냥 순환매 돌고 마지막에 증권주가 움직이더라. 왜냐면 이게 거래 대금이 늘고 그럼 결국 얘네들 다 올라가지고 매력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 대금 증가하면 결국 증권주들도 수혜를 보지 않겠냐. 증권주들이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올라서 증권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수순이다. 그래서 증권주 강세,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가 공매도 직전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흐름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보다는 실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으로 가면 일단 일단 보유 종목으로 가면 이원 컴포텍을 제외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원 컴포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업 분석, 가치 분석의 근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을 것 같다.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다.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과 비교하면 시작부터 굉장히 좀 취약했다. 이 얘기가 시작된 김에 이원 컴포텍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근거가 취약했고, 단순히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아니, 전환사채 쏟아지면 확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물량을 받았네? 여기서 전환사채 나왔는데 또 받았네? 그러면 이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쩔 건데. 요런 그러니까 취약한 근거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가치 기반해가지고 미래 가치, 뭐 큐렉소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미래 가치를 이렇게 해서 요 종목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지금 이 주가가 내리는 게 반가워야 됩니다. 난 이 가격도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네? 나이스, 싸게 더 사야지, 이렇게 되는데, 단순히 이걸로만 접근을 하니까 주가 내리니까 더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그냥 편하게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서 과정을 다 보여드렸고, 이런 근거로 하니까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처럼 이런 취약한 근거로 매수를 했을 때하고 정확한 근거로 매수를 했을 때하고 심리가 다릅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취약한 근거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주가가 내려가면 정확한 근거로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심리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심리가 짧게 대응할 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길게 대응할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우리가 이걸 보고 매매해서 수익 보고 손해 보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게 또
어떤 그게 실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이온 컴포텍을 봄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큰 손실을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효용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머지는 다르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유수홀딩스 예,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요게 이제 변동성이 낮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일반적인 종목으로 따지면 이게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막이니까. 예,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지붕을 뚫었고 매물대 위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매물 좀 더 소화하다가 자사주 매입할 때 이렇게 가는 흐름. 뭐 요건 뭐 거의 정석이고 흐름 자체도 여러분들 다른 차트들 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끝나는 흐름이 없습니다. 상승하고 횡보했다 다시 상승하고 요런 이제 2차 상승에 걸친 거. 힘이 아주 좋은 종목들,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이게 3차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2차까지 나온다라고 봤을 때 큰 부담 없이 계속 보유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승 주기가 아주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각도의 재조정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3번이 올랐습니다. 시세에서 이렇게 3번이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거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요 3차 상승 끝에 오버슈팅해서 물리면 이건 진짜 약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수홀딩스는 2차에 걸친 상승이 나오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NHN복스 뭐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전형적인 흐름이니까 넘어가고 제노레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만 뭔가 계기가 생기면 에너지가 잘 모여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계기가 당장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단가 낮은 데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1,550원이니까 가능하면 이거보다 낮거나 아니면 진짜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이렇게 사셔야지 뭐 나중에 보시다가 1,050원에 제가 샀는데 11,000원 넘어가고 12,000원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단가가 다르면 대응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카피를 하실 거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카피를 하실 거면 단가를 항상 맞추시거나 아니면 더 낮게 하시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액트 드디어 이제 제가 수익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액트가 손실 중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카피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단가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4,960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매물대로 오늘 돌파를 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구름대 같은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 좀 버겁다 안 버겁다 이런 정도. 근데 이 구름대하고 요 장기 이평선하고 그리고 매물대하고 이런 게 다 겹쳐 있는데 여기를 넘어섰다? 오늘의 상승은 사실 좀 의미심장하다. 뭔가 시세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예. 다만 단기적으로 이 과열권에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치고 나가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근데 매집형 이후에 3개월 만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한 달, 3달, 6달 이렇게 보는데 3개월 만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좀 다른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뭐 수급적인 특징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트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해가지고 했던 종목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반응이 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건 뭐 있는 것 같다라는 취약한 근거로 했던 종목이 안 되는데 뭐 요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제 종목 중에서도 제가 다루는 종목 중에서도 안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건데 그런 근거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사시고 그러면 저는 다 까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설명드리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보다 더 싸게 사시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고 설마 제가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겠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근거 중에서 요건 맞는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선별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추가적인 부분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이러면 저보다 더 좋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대응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거고, 그거보다 더 낫다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저 말고도 소액주주 운동 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약간의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요즘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지상파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포스코를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포스코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그 앞에도 임원들이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선침해했다. 아니, 그런 것도 팔아야 그게 선침해지. 예. 그것도 아니고 뭐 미얀마 군부하고, 아니 그게 뭐 정확한 근거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장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 앞에 것도 시민단체였고, 그래서 참 좀 사실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보유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 전에 샀다. 물론 자사주 매입 전에 사가지고 내일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 내일. 그래서 오늘 사가지고 발표 나서 떴을 때 매도했다. 이런 건 당연히 위법합니다. 근데 한참 전에 매수를 했고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고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다. 아니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주식 오른 주식들 보유한 주주들 다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번 것도 사실 큰 근거도 없고 큰 문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자사주 매입건도 문제가 없었고,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번씩이나. 네. 주주명부 폐쇄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주명부 효력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명부 폐쇄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3월 말에 정기 주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 주총을 다시 열게 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12월 말이 아니라 임시 주총 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임시 주총 열기 전에, 예, 그렇게 그 주주명부 폐쇄일이 정해질 겁니다. 예,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트는 모자는 제가 사서 손해보고 있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신 거니까, 예, 잘 대응하고 계시고, 예, 우진 플라임. 이 우진 플라임은 장중 리딩에서 언급을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언급만 간단히 했는데, 이게 그냥 사연이 있다면
이원 컴포텍을 할까 우진 플라이머를 할까 하다가 이원 컴포텍을 한 거라서 지금 이원 컴포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감정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선택이 뭐 지나고 나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2번 할까 4번 할까 그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거 2번인 것 같은데 4번인 것 같은데 하다가 2번을 했는데 답이 4번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4번 하려고 했다가 2번으로 바꿨다고, 이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싹 없어지고 마치 당연히 4번 하려고 했는데 2번 실수로 찍었다라는 식으로 머리 기억이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우진 플라이머를 할까 이원 컴포텍을 할까 하다가 이원 같은 경우가 당연히 그때 단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지만, 지금 제 기억은 어떻게 왜곡이 돼 있냐면 이거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했다가 우진 플라이머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면 이거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서 이거 팔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부질없다, 지나간 건 전부 부질없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깨우치게 될 겁니다.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매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어쨌든 결과가 좋으시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 5개 중에 4개, 그리고 차익 실현한 것 치면 뭐 10개 중에 9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시장이 도와서 그런 거고, 근데 또 어느 누구는 이것만 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액트 사가지고 손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떨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축하드릴 일이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당연히 우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 포트폴리오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배당주를 55%를 담고 중소형 성장주를 30%, 그리고 금 7.5, 그리고 유가 원유 7.5,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금이 사실상 현금이니까 저는 현금 비중을 보통 10% 정도 권합니다. 근데 그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수량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보통 권하는 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거 중에서 한 2,000주 정도는 사고 팔고 해봐라. 그러면 갖고 있는 8,000주하고 2,000주하고 뭐가 수익률이 좋은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현금이 10%고 비중 조절용으로 20%. 많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털어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30%가 있어야 되고, 많이 떨어지면 요 비중 조절용으로 주식을 다 샀을 거기 때문에 10%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꼭 갖고 있어야 될 현금은 10%, 비중 조절로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수는 종목이 많을수록 욕심과 비례를 합니다. 종목 수와 욕심이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만 된다면 50개도 상관없는데, 50개, 100개도 상관없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생업이 없는 분들이 쳐낼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종목이 관리가 된다는 전제가.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는 전제로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 생업이 있는 분들, 굉장히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종목 한 3개 정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배당주에 5,500만원, 중소형 성장주에 3,000만원, 금 ETF에 750, 원유 ETF에 750. 근데 이거는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유가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팔고,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고, 이런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이렇게 해 나가시면 잘 잃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깨진다 해도 배당받고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져가면 예,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000원짜리 5만원 됐다? 예. 당연히 선반영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실력이나 이런 데서 제가 최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평범한 투자자들이 가장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거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도덕성에서는 제가 감히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속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왜냐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드리니까. 계좌를 까는 것만큼 신뢰가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이 좋은 말씀도 하고 경험도 나눠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투자해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모릅니다. 계좌 까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본인 계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좌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매한 종목을 모르면 그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게 어떻게 참고하라고, 네 잘하는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약간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매매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지금 추천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 10개 던져놓고 맞는 것만 언급을 하니까 본인이 진짜 뭘 매매를 하는지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 내릴 것 같아서 팔았어요, 이게 오를 자리야 내릴 자리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왜 어떤 근거로 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식대로 조금씩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계속 물이 흘러가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 나가시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타 매매다 이런 거는 한 10명만 따라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1000명, 10,000명 해도 괜찮습니다. 왜? 가치 근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좀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자랑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가장 유효하고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 어이구, 성장하고 10배. 저도 이런 거 사서 한 10배 먹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순자산 규모가 1,421억.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1.16.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이건 워렌 버핏의 투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거 하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평가인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20%일 때 투자를 한다. 근데 이 종목은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럼 적정한 수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그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서 진입 장벽이 높고 여러 가지를 충족했을 때 곱하기 2 정도 해준다. 그러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내년에 한 500억 정도 되겠다, 올해.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적정하다. 이거 굉장히 후하게 준 겁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607억 원. 거기다 주가 신경 안 써도 되는 50% 이상 최대 주주가 있다. 요런 거 따지면 글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거 4,240원을 봤으면 5,000원에도 못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5,000원에도 못 사다가 여기 2만원 가고 3만원 가고 5만원 가면 이거 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심리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라서, 물론 이 종목이 계속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선반영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올랐어. 니 때문에 못 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긴 한데, 큰 추세가.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 기획을 한 것처럼 움직이는데, 이 틀에서 이번에 한 파동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다 나왔어. 그러면 이게 한 번 오버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뭐 한 번 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에너지가 다 한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사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 너무 주가가 좀 고평가다.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결국 배당이나 이런 걸로 챙길 수 있는 게 한정적일 겁니다. 자산이 1,000원, 1,4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누군가 왕창 들어왔다라고 하면 털고 나갈 건데, 그런 수급의 구조를 봤을 때도 썩 탐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고 사업 아이템도 좋은데 주가가 비싸다. 그게 제일 큰 악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큐렉소.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가 그 의료기기 말씀드릴 때 뭐 큐렉소가 지금 성과를 내고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런 유망한 종목 중에서 뭐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소위 평가를 하자면 개떡 같은 종목에 포함이 되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아주 찰떡 같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개떡 같은 게 잘 올라갑니다. 진짜. 네, 그래서 큐렉소가 1차 상승이 있었고, 얘네 지금 모으고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그리고 큐렉소가 지금 계속 그 정형외과 수술 로봇 수출이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재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가 이게 선반영됐냐 안 됐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과거의 파동들을 봤을 때 한번 그래도 15,000원 정도는 보여주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고평가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세가 한번 나고 두 번째 이런 파동이니까, 이 두 번째 파동은 이 길이를 봤을 때 대략 한 11,000에서 12,000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서, 일단 대형은 거기서 한번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리고 이렇게 의료기기 정형외과 수술 로봇을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익도 전환했다. 이런 재료의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같은 선상에서 제노레이를 본다면 제노레이는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곧 제노레이도 뭐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빵 터지는 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셔야 된다. 제노레이를. 이 큐렉소를 보면서 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 플라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와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우진 플라임의 그 플라스틱 사출, 이 공간 비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약간의 차이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사출 성형기 제조. 이 플라스틱 가지고 하는데, 이게 범퍼에서 들어갔을 때 충격 흡수가 더 잘 되고 원료비는 오히려 더 적게 든다. 그러면 이익도 높아지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뭐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접근하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네? 그러면 올라갈 룸도 많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500조 원짜리 삼성전자가 엄청 잘 됐습니다. 시가 뭐 잘 돼봤자 많이 가야 1,000조 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잘 돼서 뭐 시가총액 1조 만드는 거 흔히 있습니다. 아주 뭐 발에 걸릴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서 2배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500조짜리 회사가 1000조가 되려면 500조짜리 회사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500억짜리 회사가 이렇게 아이템이 좋아서 한 방 빵 터지면 시가총액 1조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0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 성장주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좋습니다. 좋은 회사고 투자하기도 좋고. 근데 이걸로 지금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난 경제적 자유인이 될 거야. 어떻게 됩니까?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를 찾으시라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뭐 창업할 때 당연히 좋은 아이템 갖고 창업을 할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시장에서 먹힐 거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런 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럼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이 이거 하나 잡아서 20배를 먹었다. 2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0배짜리 하나 먹었다. 40억이 되는 겁니다. 2번만 성공하면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지만, 삼성전자 갖고 하는 걸로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0만 원 갖고. 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진플라임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 보시면 계속 적자 보다가, 이 적자가 뭐 그냥 받겠습니까? 이 적자 뭐 계속 이 매출에 이 정도 적자면 연구 개발비에 계속 쏟아부었다는 얘기고, 이게 하나 터졌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지금 보면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분기 매출 늘고 영업이익도 더 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뭐 이걸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올랐으니까. 5,000원대 샀습니다. 저는 못 샀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5,000원대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예를 보면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미세하게라도 경쟁사에 앞설 만한 걸 내놓는 회사, 요게 반응이 아주 좋다. 아니면 뭐 수급적으로 유수홀딩스처럼 뭔가 되는 거, 아니면 NHN벅스처럼 매각만 되면 회사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 지금 현재 NHN벅스는 시총 뭐 1000억짜리지만 SK텔레콤에 피인수된 NHN벅스는 얼마짜리가 될지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빅히트에 또 그렇게 닿는다면 얼마짜리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엔터 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액트처럼 정직하게 재무 이렇게 해서 작년 손실 다 털어내고 올해 흑자 전환할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네? 이런 거. 네, 아니면 큐렉소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들어가니까 이거 시세 날 것 같아 하고 접근하는 거. 뭐 어쨌든 다 근거가 있고 근거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영신금속처럼 최대 주주만을 위한 경영만 바꿔도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심지어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72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랐던 게 이상한 거냐, 떨어져 있었던 게 이상한 거냐라고 하면 떨어져 있었던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 걸 찾아가지고 바로 잡고 예방을 해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중소형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주식 투자 수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연구를 한 만큼의 결과가 이어지고. 근데 삼성전자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고, 저는 심지어 한창 다음 그 주식 종목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전 삼성전자 종목 길드 마스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